안녕하세요. 영화를 내재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유튜버 영화제작기초입니다. 오늘은 하정우, 김남길 주연의 클로젯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2월 5일에 개봉했고요. 버즈 오브 프레이와 전면 대결을 펼치는 중입니다. 개봉일 기준으로 제법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네요. 김광빈 감독님의 첫 상업장편 클로젯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나도 갈래. 데려가줘. 저는 사실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겁이 많을 뿐 아니라 점프 스퀘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심장이 작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의 초반부를 보며 느낀 제 감정은 뭐야, 꽤 재밌는데? 였습니다. 이 영화의 초반부는 작법의 정석에 가까워요. 오프닝 시퀀스에서 이 영화는 어떤 장르를 가졌는지, 주인공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사건이 일어날지 간결하지만 정확히 전달하고 있고요. 전개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느리고 처지는 건 아니었어요. 점프 스퀘어가 많이 존재하긴 합니다. 클리셰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공포영화를 잘 못 보는 제 기준으로 타율이 좋았어요. 초반 15에서 20분간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감독님의 감이 꽤 좋았어요. 관객들이 예상하는 타이밍을 미묘하게 피해가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신인 감독님이지만 노련미가 느껴졌습니다. 글을 쉽게 썼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딸이 사라지는 최초의 사건 이후 빠르게 조력자인 김남길이 등장합니다. 사실 등장과 함께 퇴마를 바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영화엔 하정우가 김남길을 불신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시나리오에선 토론 단계라고 하는데 한국 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속도감을 위해서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는 정도를 걸어가려 합니다. 하정우가 미신을 불신하지만 자신의 딸 이나를 구해올 수 있냐고 물어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딸을 구하려는 하정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막으로 진입하는 주인공의 능동성이 최대치로 확보되는 순간이죠. 주인공이 무엇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영화의 법칙이 주인공이 무엇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로 바뀌는 게 되는 거죠. 주인공이 열심히 한다는 건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보는 관객들에게 몰입도를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이야기가 힘있게 시작되는 거죠. 어거지로 깐다면 깔거리가 있겠지만 이 영화의 스타트는 분명 훌륭합니다. 남산의 부장들이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아요. 물론 그 이후론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영화 중반부 이후에는 완전히 페이스를 잃기도 하고요. 퇴마를 시작하고 처음 악령과 조우하는 시퀀스에서 김남길이 칼을 맞는 장면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김남길이 위기에 빠지는 건 중반 이후에 나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영화의 초반인 만큼 김남길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신경을 썼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초반부터 퇴마사인 김남길이 칼을 맞으니까 김남길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이 확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퇴원 이후에 박성웅 집에서 등장할 때 너무 멋있게 연출되어서 기대감이 다시 살긴 했지만요. 중반부부터 이 영화는 거대한 실책을 합니다. 공포의 거리감에 대한 문제죠. 공포는 가까울수록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한국 귀신에 쉽게 반응하지만 양머리를 한 서양의 사탄에는 큰 공포감을 느끼질 않아요. 우리랑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빅히트를 쳤던 공포영화를 보자면 여고괴담도 그렇고 장화홍련도 그렇고 곡성까지도 공포의 시발점이 우리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를 다녔고 동화책을 통해서 장화홍련 이야기를 접하죠. 또 굿 무당은 우리 토속의 문화예요. 클로젯은 어느 집이나 있는 장롱과 현대사회에 만연한 가족 간 유대의 문제에서 공포를 피어나게 합니다. 영화 중반부터 공포의 시작이 귀신의 집으로 바뀝니다. 하정우의 결심으로 들어간 장롱 속은 놀이공원에 있는 귀신의 집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그곳에선 박성웅 귀신과 한 번, 아내 귀신과 한 번 육탄 액션을 펼칩니다. 장롱에 들어가 보니 일본 2세계 대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화 초반부 공포를 설계한 감독과 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공포영화를 못 보지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심지어 웃음이 났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정우는 어린아이들의 공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두 다 악령이죠. 엄청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지. 그런데 감독님은 여기서 어른들이 미안해를 시전합니다. 하정우가 실제로 말해요. 어른들이 미안해. 그리고 영화 적대자인 명진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명진의 엄마이죠. 그 엄마 또한 미안해 우리 딸을 시전합니다. 이거 뭐죠?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무책임함 잘 알겠습니다.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이고 의도죠. 감독님이 영화 중간중간에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의도는 메인 사건이 해결되면서 저절로 관객들이 습득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아무리 유치한 영화들이라 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도를 드러내는 건 없어요. 물론 있겠죠. 그 영화들을 우린 나쁜 영화라는 거고요. 트랜스포머의 메가트론이 나쁜 로봇이라 미안해 라고 합니까? 블랙스완의 나탈리 포트만이 최고가 되기 위해 많은 걸 포기해서 미안해 라고 해요? 최고의 무대를 맞추고 죽어가는 나탈리 포트만을 보면서 우리는 최고가 되기 위한 집착과 광기를 스스로 느끼는 거죠. 감독이 전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화하고 그것을 영상화한 게 영화잖아요. 감독이 전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면 웅변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하면 이해 못할 정도로 관객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영화 전반부와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완성도의 영화였습니다. 전형적인 용두사미의 영화였어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클로젯의 연기는 좋았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적의 연기였어요. 공포감을 충분히 잘 전달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캐릭터를 보니 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딸 이나 역을 한 허율 배우님. 사실 곡성의 김환희, 구남도의 김수환급의 천재적인 연기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마스크를 잘 쓴 것 같아요. 일본 인형과 닮은 얼굴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미지 캐스팅이 잘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박성웅 배우님. 기존에 해오던 게 아닌 다른 스타일의 연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연기의 스펙트럼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촬영 또한 전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히트맨처럼 풀샷, 바스트샷, 풀샷, 바스트샷의 반복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과 미학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핸드헬드보다는 스테디한 느낌으로 촬영을 했어요. 급하고 혼미하기보단 서서히 서스펜스가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2020년 첫 공포영화로 출격한 이 영화는 초반부의 흥미로운 소재와 괜찮은 연출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안타까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래도 팝콘 무비로는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평가해야겠네요. 영화 제작 기초의 클로젯 적정가는 7,000원입니다. 장르 영화의 팬으로서 계절과 상관없이 이런 스타일의 영화가 나온다는 건 무척 긍정적이네요. 영화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관객분들과 영화 만들어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영화를 좋게 보신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생각을 공유하며 더 좋은 리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